하는.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 저부터도 우리 애들한테 부동산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안 해요. 부모로부터, 주위로부터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배웠다고 그러는 거는 내가 결혼하고 전세방을 얻거나 집을 사거나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됐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고, 부동산이란 그 자체는 뭔가요? 내가 살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제약시되는, 그러면서도 너도 나도 꼭 갖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그러면서 부를 이루려면 또 부동산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외면하려고 그것을 질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부동산의 꽃, 땅 투자 제대로 알고 하자.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짚어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거.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얘를 알면은 돈이 되는 거죠. 여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좀 보시면은 누구에게나 대박을 내주는 부동산은 없다는 거, 이것만큼은 명심하시고, 또 앞으로는 예전과 같이 대박을 내주는 그런 부동산은 거의 있을 수 없다. 근데 부동산을 제대로 한다면 노후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땅 투자의 꽃 중에서도 소위 제가 이게 조금 농지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중에 가장 또 저 핵심적인 거. 그래서 농지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은 그 물건의 가치 분석하고 그 취득하는데 어떤 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나 자금이나 내가 기간이나 시기나 그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투자한 후에 관리 방법이나 문제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재산하고의 어떤 연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검토를 하고 해야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놓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시험 공부하느라고 보시고 뭐 보시고 다 보셨지만, 모든 법에는 그 법에서 이야기하는 목적과 용어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 이 용어 정리라는 것이 대부분의 법에 1조가 대부분 목적이고 2조나 3조의 용어 정리라 그래서 그 법에서 쓰는 용어를 총 정리해 놓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보시든지 간에 소홀하게 넘기고 그동안은 그러셨는데 이 용어 정리만큼은 확실하게 익히고 가셔라.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농지는 지목에 불과하고 전답과수원이면 무조건,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 농지다. 이걸 뭘로 쓰든지 간에 농지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시설하고 농축산물, 시설물, 부지도 농지다. 그 다음에 지목여해에 불과하고 농지로 3년 이상, 불법이라 할지라도 농지화해서 3년 이상 했을 때는 농지다. 이것이 농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 일반 농사예요. 여기서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영농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각 법에서 조금씩 다릅니다. 지금 이 법에서.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농지법과 그 다음에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 다음에 다른 법의 일부, 농지와 관련된 법의 것들을 총망라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꼭 지켜야 될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소유권 확인이나 세금 감면, 농업 대출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아니다. 다만 근데 그쪽에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촌 자경이 있는데 농지에서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촌과 자경입니다. 제촌 이것만큼은 농지 투자하면서 잊으면 안 돼요. 제촌이라는 것은 토지 소재지에 살아야 한다. 토지 소재지하고 연접한 시군구에 살아야 된다. 토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에 살아야 된다. 요거하고 좀 헷갈릴 거예요. 연접한 시군구에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20km. 요 20km는 여기 부천에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요 부천 그 오정동에서 김포 그 신곡 고천면까지는 거리가 불과 7, 8km 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간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땅이 들어와서 연접한 시군구가 되지를 못해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20km까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연접한 시군구는 제가 양평놈이라 그랬죠. 양평의 이쪽 서정면, 소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수리에서부터 연접한 시군구인 홍천군 인제 내린천 그 끝에까지 건 100여 킬로가 가까이 되거든요. 한 80킬로가 넘어요. 근데 연접한 시군구에서 그것은 제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셔라. 그 다음에 자경은 농사를 짓는 것.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지어야 되는 것. 이것이 제촌, 자경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큼은 농지 투자에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요 두 가지만큼은. 그 다음에 농지에서 가끔가다 비과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모양 아예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여기도 가끔가다 지금도 비과세라는 말을 농지에서도 써요. 왜 그러냐? 소득세법에 보면 8년 이상 제촌자경은 비과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이것보다 무서운 게 조세감면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조특법에 보면은 8년 이상 제촌자경은 2억원까지만 감면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조특법이 상위법이 되죠.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득세법에 있는 비과세라는 용어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농지 이거 할 때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비과세는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감면은 뭐냐? 8년 이상 제촌자경만이 이렇게 감면을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감면을 해준다. 세금을 깎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감면만큼은 신청주의예요. 비과세는 신청을 안 해도 돼.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감면만큼은 내가 신청을 안 하면 그냥 세금이 나가버려요. 내가 신청을 안 하면 세금이 그냥 나가요. 또 내가 몰라서 세금을 그냥 냈어. 감면을 안 하고. 그러면 낸 세금을 그 국세청 담당자는 알아요. 아는데 알아서 돌려주지는 않아요. 알아서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 냈다고 신청을 하면 돌려주는데 알아서 너 이거 잘못 냈어 그러니까 갖고 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 감면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면세는 여러분들 공항 나가시다가 양주 서우셨죠? 그렇게 일정 요건이 될 때 세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거, 면제해 주는 거.